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직업정보론 제11과 한국직업사전 개요입니다. 직업사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일반 사전을 생각하면은 되는데, 먼저 알아야 될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핵심은 한국직업사전 구성체계, 이게 출제되는 주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고용직업분류, 이걸 이제 캐코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근거했느냐 하면 한국 고용직업분류 캐코 세 분류 네 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뭐냐면 이 직업사전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캐코니까 코가 나오죠. 그래서 크게는 구성 체계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우리가 사전을 보면은 이 영어 사전도 그렇고 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머릿말에 보면 그 구성 체계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를 지금 묻는 내용입니다. 발음 부호는 어떻게 하고, 원어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쭉 돼 있단 말이에요. 동의어라든가, 이런 거,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크게 5가지인데, 이 5가지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부가 직업 정보까지는, 이 구성 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부가 직업 정보가 13개가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 체계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부가 직업 정보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거를 분별해내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3개를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성 체계가, 요거, 번호가 잘못됐네요. 요 1입니다. 구성 체계 5개 기억하는데, 이 머리 글자가 직업 코드, 본 직업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무 개요가 있고 수행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가직업 정보 이 13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코본 개수부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본 개수부 키워드를 기억해 놓으시면은 왜 코본 개수냐 이 캐코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관을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캐코니까 이거는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에서 이 근거로 이렇게 사전이 만들어 구성이 되었다. 이걸 하나 정리할 수 있고 세분류 네 자리, 네 자리는 말이죠. 직업 사전이니까 네 자리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분류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은 요거 묻는 내용이 또 나오니까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본 개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직업정보 이 13가지를 이걸 일부러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구성체계 5개만 기억해 놓으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내용들은 구성체계가 아니고 부가직업정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출제가 꽤 많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뭔가 깊이 굳이 뭐 알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알 필요도 없고요. 코본 개수분만 기억을 해 주시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문제풀이 하면서 거기 있는 것만 익히면 됩니다. 한 두세 번 하면은 별 문제 없이 익혀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가직업 정보를 이제 살펴보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볼까요?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 네 자리 맞는 답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직무조사 실시 방법은 현직 종사자 들어가야 됩니다. 현직 종사자 직무 관찰 및 면접이고요. 꼭 여러분들 이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직업사전에 노임은 없습니다. 즉 노동시간과 임금
정보에 대한 이 정보는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급사전에서 알 수 없는 것은 하면 임금정보나 노동시간입니다. 지급사전에는 이런 정보는 없다는 거 이렇게 제가 초점을 한번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린 답안 몇 가지 정리해 볼까요? 수록된 각종 정보는 근로자의 직업 직무평가 자료로서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대부분 틀립니다. 뭐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직업 코드는 특정 직업을 구분해주는 단위로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체계가 아니죠. 캐코 고용 직업 분류 기준으로 세 자리 숫자를 표시한다. 이렇게 틀린 겁니다. 직업 코드 특정 직업을 구분해주는 단위로서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세 분류 사전이니까 네 자리 숫자를 표기하였다 하면 맞는데 이건 다섯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조사의 경우 작업자들 간에 사용하는 호칭과 기업 내 직무 편제상의 명칭이 다를 경우 직업 명칭은 상위 책임자 및 인사 담당자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지 종사자들의 의견도 참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현장에서 쓰는 게 보다 더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뭐 책상에서 이렇게 하는 이것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상위 책임자 및 인사 담당자 의견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립니다. 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균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규 교육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 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규 교육 수준이지 이게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 아닙니다. 직업 사전에서 평균 학력 나오면 땡입니다. 위에 다시 한번 말했죠. 노동시간 임금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합니다. 노임 이거는 안 한다. 유사명칭은 본 직업명과 기본적인 직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직무의 범위 대상 등에 따라 나누어지는 직업이다.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유사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따로 만약에 나누어지면은 유사명칭이 아니고 별도의 명칭이 된다. 이런 점이 하나의 구성책에 있어서 또 용어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간략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먼저는 구성책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는 부가직업정보 13가지가 있다라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간략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규 교육입니다. 이거는 평균 학력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주는 게 좋겠고요. 일단 6단계로 나누어졌어요. 6단계 보면은 일단 1수준부터 6수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수준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졸, 대학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초등학교가 6년이죠. 그 해수만큼 이래 더해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초과 이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주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요 시스템을 기억하시면은 크게 어떤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도 많이 안 나왔지만 푸는 과정에서 익히시면 됩니다. 유의해야 될 것은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하면 땡입니다. 정규교육 수준이지. 그 다음에 정규교육 과정이 아닌 독학 검정고시 있잖아요. 이거는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포함됩니다. 이것도 독학이나 검정고시. 이렇게 정리하면은 정규교육에 대한 그 부가직업 정보는 정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이번엔 부가직업 정보 중에 숙련 기간입니다. 그리고 숙련 기간과 더불어 그 수준을 여기 이제 수준과 숙련 기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요것도 천천히 한번 보시면 요 안에 어떤 그 시스템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빨간 부분을 이렇게 칠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이 출제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1수준은 그냥 시범 정도 할 수 있는 1수준이고요. 2수준은 시범은 30일 이하, 그다음 1개월 초과 3개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센터로 삼아서 기억하면 됩니다. 5수준을 기준으로 하면은 위에는 배로 이렇게 쭉 나가면 됩니다. 6, 7, 8, 9는. 여기는 이제 4수준은 반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여기에서는 1개월, 3개월, 30일, 그 다음에 약간의 시범 정도. 요런 거 시스템으로 기억을 하시고 어차피 이걸 다 그냥 정확히 기억하는 것보다는 문제 나오는 거는 빤하거든요. 특히 빨간 부분 이렇게 나온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풀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향상훈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숙련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향상훈련은 별도 이게 한번 설명할 과목이 나오니까 그때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6수준 이상 이렇게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주로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14가 부가지급정보 중에서 직무 기능입니다. 유의하셔야 될 건 직무 개요하면은 이 구성체계에 들어갑니다. 직무 기능은 어디에 부가지급정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 차이를 우리가 분별 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구수준으로 이렇게 직무 기능을 이렇게 쭉 나눠놨어요.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DPT라고 하는 말은 다른 데서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D는 자료고요. P는 사람이고 T는 things 해가지고 사물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료니까 요 세 가지입니다. 자료. 그래서 종조부라고 종조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종조분. 그 다음에 P는 사람이 이 다리를 뭐 이렇게 건너간다 하는데 그 다리 이름이 자협기호입니다. 그 사물은 설정 제조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1이 아니고 0입니다. 아시겠죠? 이 수준은 0. 왜 그러냐면은 시험에 나오는 게 조정, 자문, 정밀 작업해서 합한 값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문은 제로고 조정은 1이고 정밀 작업은 1이면은 합하면은 2가 된다. 이렇게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할 때 일단 종조분 생각해 주시고 자엽교라고 하는 다리를 여러분들 이미지해 주시고 다리의 사물은 뭐 설정해서 제조한다라고 해서 설치, 정밀 작업, 제어 조작, 조작 운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더하고 계산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느냐?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하는 이거는 계산 영역이 아닙니다. 그게 나와요. 그리고 단순한 직업에 대해서 몇 문제 나옵니다. 뭐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역시 문제를 풀면은 익힐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은 이건 이미지 스토리 했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십니다. 0수준부터 사람이 이 9수준까지 이게 무슨 계급 질서가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료 중 계산이라고 했죠. 데이터 중 계산해서 수를 세는 것은 이 계산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틀린 답은 보면은 반대로 나오죠. 사람의 기능에서 위계적 관계가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땡입니다. 계산에서 사칙 연산을 실시하고 사칙 연산과 관련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보고한다.
수를 세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풀면은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뭐 자신 있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15가 부가 직업 정보 중에 작업 강도입니다. 네. 이제 아주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쭉 풀이해 놓은 것을 요점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쭉 보면은 4kg 일단 최고 4kg가 쭉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지부. 그래서 이걸 아가보 히마라고 해서 아가 보는 게 아주 힘들어 이렇게 이제 5단계를 기억해서 아주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 부분이 이제 주로 나오고요. 이렇게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이 나오는데 가벼운 작업은 최고 8kg의 물건을 일단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요거의 반입니다. 최고의 반이면 4kg죠. 이 물건은 이거는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아주 가뿐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보통 작업 기준으로 항상 기억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20kg 쌀 한 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의 반이 10kg 정도는 이거는 가뿐하게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운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힘든 작업은 요거 배입니다. 20kg 배니까 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요거의 반이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작업에서는 요 앞에 여기 최고라는 말이 없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40kg 이상의 그냥 물건을 들어 올리고 최고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kg 이상이 나옵니다. 최고란 대신에 40kg 이상. 그러니까 힘든 작업은 최고 40kg인데 아주 힘든 작업은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강도는 말이죠. 육체적 기준입니다. 심리적인 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까지 어떻게 강도를 측정하기 곤란하겠죠. 그리고 작업 강도에 대한 설명에서 손에 들거나 팔에 걸거나 어깨에 메고 물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작업은 운반이라고 합니다. 이동하면 땡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뭐 어쨌든 간에 용어가 그렇습니다. 운반이지 이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틀린 답안은 작업 강도는 심리적, 정신적, 노동 강도를 고려하여 구분한다는 땡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16과 부가 직업 정보 중에 작업 환경입니다. 맞는 답안부터 일단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환경은 위험 내재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작업 환경의 측정은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 및 작업자의 반응도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작업자의 반응을 듣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작업 환경은 산업체 및 작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뭐 거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항상 이런 절대적이란 말 나오면은 또는 반드시 이런 말 나오면 일단은 우리가 촉각을 한번 곤두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스는 작업 환경의 위험 내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가스는 이 작업 환경에 들어가지 않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안전관리에 이제 속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요, 직업 사진에 대한 초점 내용을 정리되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그렇지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두세 번 하면 여러분들 가뿐하게 직업 정보로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